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요. Training Set Debugging Using Trusted Items라는 논문이고요. 트리플 AI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면 꽤 흥미롭죠. 네, 트레이닝 셋을 디버깅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딥러닝,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데이터의 중요함을 이제 뼈저리게 항상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냐, 제대로 깔끔하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셋이 이제 다 공개돼 있고 뭐 학술용 데이터로 있는 것들은 사실 에러가 별로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요구사항을 많이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상용화라든지 뭐 어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런 딥러닝을 해보면 이게 상당수 어노테이션을 할 때 에러가 많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런 에러가 이제 발생이 돼 있을 때 모르고 막 삽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검수해가지고 노가다로 데이터 클리닝을 했더니 갑자기 퍼포먼스가 확 올라가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삽질했지 막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알고리즘 차이보다 어떨 때는 데이터가 바뀔 때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그런 이제 자괴감이 이제 들면서 힘들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노테이션을 그러면 의심이 될 때는 다 돌려야 되나 막 이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그러면 뭐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사실은 손으로 막 검수를 해보면서 조금씩 클리닝 해도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뭐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이 페이퍼는 결국은 그런 문제를 좀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ICML 2017년도에 베스트 페이퍼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Understanding Black Box Predictions via Influence Functions라는 페이퍼가 있었고요. 이게 PR35에서 아마 발표를 했었던 논문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스 펑션이라는 것을 이 페이퍼에서 제안을 했고요. 이 인플루언스 펑션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자면, 인플루언스 펑션이라는 것은 이 어떤 네트워크가 트레이닝이 됐으면 이 웨이트들이 사실은 이게 해석하기도 되게 어렵고, 어떤 오류가 나면은 뭐 얘네들을 분석하고자, 뭐 노드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어프로치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웨이트들은 어디서 왔냐 하면 이 트레이닝 셋에서 온 거거든요. 이 웨이트가 바뀌려면은 결국 트레이닝 셋이 바뀌면은 이 웨이트가 바뀌죠. 물론 로스가 바뀌면 바뀌기도 하고, 이제 트레이닝 셋이랑 로스랑 뭐 그런 거의 펑션으로 얘가 정의가 되는데, 얘만을 분석하려고 하면 힘든데, 사실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게 원인을 분석을 해보려면 사실 트레이닝 셋으로 쭉 넘어가 보면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요지였고요. 그거의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로서 어떤 트레이닝 셋을 디버깅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논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디파인을 했냐 하면, 이 네트워크를 이 웨이트들의 옵티멈 이제 파라미터들인 사실은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이 데이터인데, 요거를 트레이닝을 이제 했다라고 치고, 거기서 어떤 트레이닝 셋 Z가 있는데 이 Z를 빼고 로스를 미니마이즈를 시켰을 때 이 파라미터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라는 거를 디파인 할 수 있죠. 이거를 근데 요 샘플만 빼고 이 로스를 다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약간의 트릭을 써서 이 전체 로스에다가 이 에타라는 거를 곱해서 이 샘플에 대한 로스만을 이렇게 더해줘요. 그래서 에타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샘플만 이제 빠진 거고요. 해서 얘가 그러면 이제 커지면은 이 샘플의 어떤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에 어떤 웨이트를 올리면은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펑션으로 매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 에타 제로 근처에서 뭐 에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 샘플에 대한 인플루언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래서 특정 트레이닝 샘플에 대한 중요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미스레이블 디텍션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테스트 셋의 결과가 있는데
캣 샘플이 뭐 에러가 이제 어떻게 났는데 그 에러 예를 들어서 캣인데 dog이라고 뭐 인식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 캣 샘플에 대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준 놈들이 도대체 그 캣을 dog이라고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제일 많이 준 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쭉 소팅을 하면은 그 위에는 실제로 캣을 dog이라고 미스레이블 했던 뭐 샘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했던 그 이전에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비슷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어프로치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어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트레이닝 샘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2디멘저널 피처에다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인데요. 이 해리포터 토이 이그젬플이라고 논문 앞부분에 처음 나오고요. 그래서 해리포터 호그와트 스튜던트 학생들 중에서 졸업하고 나서 마법사가 되는 그런 그 이제 그거를 예측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교육을 잘 받았다. 이제 졸업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1이고 낮은 애들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이 좋다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집에 마법사가 이제 부모님들이 마법사였다 이러면 1이고 아니면은 0이고 뭐 이런 피처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슬라이드가 이상하게 넘어갔네요. 프리딕션을 했는데 보니까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뭐 점수도 좋은 애들이 졸업하고 마법사가 이제 됐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에 혹시 에러가 있는 그 트레이닝 셋에 에러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트러스티드 샘플 2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 샘플이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고 요 샘플이 포지티브 샘플인데 요 2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샘플이라는 가정하에 본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얘네들이 에러 샘플로 이제 디텍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에러로 이렇게 디텍션이 되고 나니까 디시즌 바운더리는 이렇게 갈리게 되고 결국은 요쪽 뭐 집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교육이 되게 중요했다 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그젬플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라고 보면 일단 뭐 여기 이 논문에서 대부분 그림도 잘 없고 해서 좀 괴로울 수 있는데요. 트레이닝 셋 X 그리고 트레이닝 인풋 X 그리고 아웃풋 Y 그러니까 Y가 컨티뉴어스 하면 리그레션이고 디스크리트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이 N개의 트레이닝 샘플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N개 안에는 어떤 포텐셜리 버그가 있는 그런 샘플이 있다라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X 틸다가 있고 Y 틸다가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맞는 샘플이다. 전문가들이 어노테이션을 다시 했다라는 샘플이고 이 컨피던스 C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들을 맞는데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하냐도 같이 넣어서 이런 M개의 샘플이 있고요. 이 M개의 샘플은 N개보다 훨씬 작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러닝 알고리즘 A가 있는데 이건 뉴럴넷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뉴럴넷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뉴럴넷에서 로스 펑션이 있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파인 돼서 이게 미니마이즈 되는 어떤 우리가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거고 요 그 오브젝티브 펑션은 컨벡스하고 그 다음에 2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해시안이 나오면 넌 싱귤러하다 뭐 이런 가정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뭘 하냐 요게 핵심인데요. 이거는 결국 그 어떤 Y 프라임이 있는데 이 Y 프라임은 얼터너티브 레이블링이 된 Y 프라임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이게 Y랑 되도록 최대한 가깝다. 즉 미스레이블 된 버그 샘플들은 전체 샘플 중에 굉장히 적다라는 일단 가정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의 디스탄스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 이제 작게 하는 그런 Y 프라임이 있고요. such that 뭐가 있냐면 X랑 Y 프라임 그러니까 레이블을 다시 한 그걸로 트레이닝한 프리딕터가 있고 그 프리딕터는 트러스티 샘플은 제대로 다 프리딕션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샘플들은 이 다시 레이블한 요걸로 제대로 다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리딕터가 된다라는 가정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Y 프라임을 찾으면은 되는데 찾은 Y 프라임이 원래 Y랑 다르면은 버그 샘플이다.
라고 하는 요런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념은 알겠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이게 되게 지겨운데요. 일단 리그레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트러스티 샘플에 대한 로스가 있고요. 이 컨피던스가 웨이트로 들어있어서 컨피던스가 높으면 웨이트가 크고 낮으면 적은 걸로 해서 이 m개의 샘플에 대한 로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샘플들, 나머지 전체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델타를 정의를 하는데요. 델타가 원래 아웃풋이랑 어노테이션 된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델타만큼 차이를 주고 이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는 이제 작아야 된다는 리스트럭션을 가한 거죠. 그래서 감마가 여기 들어가고 얘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붙어서 요 전체 펑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델타를 우리가 찾으면은 이제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조건은 뭐가 있냐면 이 세타는 여기 들어가는 이 세타는 요렇게 델타만큼 바꾼 요거를 미니마이즈하는 요 파라미터로 했을 때 요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러면 요거를 하게 하려면은 결국은 얘가 여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델타 세타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델타에 관한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얘를 이 세타로 미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컨벡스 펑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미니마이즈 되는 포인트에서는 이제 미분한 값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풀게 되면은 요 세타가 델타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펑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미니마이즈 하면 되는데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선 이 델타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는 델타에 대해서 얘가 O라고 한 게 얘거든요. 그래서 O를 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걸 이제 그레디언트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델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하면은 이제 2번 미분한 텀들이 막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결국은 요거를 미분한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이제 요 세타 그 파라미터들은 어떤 걸 미니마이즈 하냐면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이 로스는 결국 제2번째에 들어가서 이 W가 이제 그 클래스 레이블이 돼 있는 그런 매트릭스인데요. 0, 1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다 J축으로 다 이게 K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이제 그 클래스 레이블에 1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0이라고 돼 있는 이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다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더하는 형식으로 이런 로스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왔던 고식에다가 똑같이 집어넣고요. 이 델타는 이제 0 아니면 1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요것도 같이 미니마이즈 돼야 되고 요거를 결국 또 요 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0이라고 디파인 한 다음에 이 세타를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 집어넣어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이 문제를 푸냐 하면 처음에 트레이닝 셋이 있고 이 트러스티드 아이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러너 A가 있고 그 다음에 examination budget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까지 이제 들여다보면서 손으로 레이블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1000개까지만 해보겠다 가능성 제일 높은 1000개까지만 해보겠다 하면 B가 1000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트레이닝 전체 셋보다 훨씬 작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T는 제로부터 시작해서 델타가 처음에는 0이죠. 그 말은 결국 레이블이 결국 다 처음에는 이제 다 똑같이 시작을 하고요. 이 N은 그 버그라고 우리가 버그일 가능성이 있는 애들의 개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마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앞에 붙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O 감마 얘가 제일 큰 값으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앞장에서 보시면 얘가 감마거든요. 그리고 또 요 앞에서도 얘가 감마인데 얘가 크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게 거의 그러니까 델타가 거의 0인 거에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엄청 크면은
결국은 얘네들 로스는 다 무시되고 얘가 미니마이즈 되는 놈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레이블이 굉장히 똑같은 데서 처음 시작해서 이 감마를 이제 돌면서 계속 줄여주거든요. 줄여주면은 결국은 이제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거죠. 레이블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저 앞에 있던 그 로스 텀들을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델타가 이제 0이 아닌 그런, 혹은 이제 레이블이랑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여기 넣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개수가 나올 때까지 이 일을 반복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놓고 요 레귤레이션 파라미터 감마도 저장을 해놓고 요거의 크기 순서대로 이제 그 버그인 샘플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 소팅해서 제일 위에 거부터 이제 검수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것을 해리포터 프로블럼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요 문제에서 이제 적용을 해서 인플루언스 펑션을 이제 해본 거랑,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즉 얘에서 제일 가까운 것들이 결국은 원래 얘 레이블이랑 비슷할 테니까 걔 만약에 다르면은 이게 버그 샘플일 거다라고 디시전 내린 거랑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레이블 노이즈 디텍션이라는 게 2015년인가에 있던 레퍼런스인데, 이거는 그 어떤 그 우리가 노이지한 레이블이 있는 걔네들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겠다라는 어프로치인데요.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랑 결국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터가 들어있는데, 결국 가까우면은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멀면은 작은 값을 가지는데, 결국 커널, 이게 니어리스트 네이버에서 약간 변형하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가 되는데, 결국 얘네들의 어떤 우리 트러스티드 샘플의 셋이 있으면 결국은 얘네들 근처에서 어떤 게 미스레이블 돼 있는지를 미리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 가지고 미스레이블 돼 있는 거를 다시 찾겠다라는, 그러니까 미스레이블 돼 있는 놈의 어떤 덴시티가 어떤지를 좀 찾아서 그걸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얘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실제 미스레이블 돼 있는 값들을 얘한테 다 주고요. 그러고 나서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오라클이라고 괄호 쳐놓고 했는데, 결국 얘로 실제 그 오라클 샘플들 가지고 얘를 학습시킨 다음에 디텍션을 해봐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가지고 했고요. 그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게 사실은 아까 앞에 세타, 델타가 있는데 요 텀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은 사실 인플루언스 펑션이랑 거의 동일해지는데요. 앞에서 로스 첫 번째 텀만 가지고 하면은 요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인플루언스 펑션의 익스텐션 버전이다, 자기네들은.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거를 가지고 해보면 인플루언스 펑션을 가지고 버그 샘플을 찾았더니 이렇게 찾아졌고, 그 다음에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얘에서 가까운 미스레이블 샘플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얘에서 제일 가까운 미스레이블 샘플들은 한 이만큼 있잖아요. 얘는 그 제대로 레이블 된 샘플이니까. 그래서 얘에서 파지티브 샘플 근처에 있는 네거티브 샘플들이 다 미스레이블일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LND는 요거고, 요거는 미스레이블 덴시티 가지고 예측을 한 결과고요. 했더니 그 프리시전 리콜 결과에서 보시면은 이 제한된 방법이 프리시전 리콜에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 특히 요 오라클 샘플 가지고 미스레이블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한 것보다 또 더 높은 거 이제 값을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리그레션 문제에서도 요런 사인파 리그레션 하는 토익 프로블럼을 하나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사인파가 다 있는 샘플이라야 되는데 요 중간에 에러를 준다고 얘를 플립시켜서 밑으로 내린 이런, 얘네들이 이제 버기한 샘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러스티 샘플 3개 이렇게 놓고 어떤 게 잘못 레이블 돼 있는 건지 찾아보면 이 제한된 논문들은
얘가 잘못돼 있다고 찾고,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 한 반쪽밖에 못 찾더라. 그리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도 결국 요 가까이 있는 애들만 찾더라. 뭐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랜덤하게 뿌렸대요. 이게 트러스트 샘플 하는 것들은. 하여튼 뭐 일부러 이 근처에 랜덤하게 뿌리고, 일부러 이 근처에 트러스트 샘플이 있는 거는 좀 일부 배제하는 식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토이 프로블럼에서는 잘 동작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리얼 데이터들을 썼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은 아니라서 사실 얼마나 좋을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그 젊은 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대출을 얼마나 잘 갚을지 안 갚을지를 디시즌하는 뭐 그런 바이너리 디시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그냥 하면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갚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바이어스된 결과들이 잘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어떤 그 문제를 약간 그 버그 샘플들을 좀 만들어서 요것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이 전체 트레이닝 셋을 세 개로 나눠서요. 이제 한 셋은 어떤 이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이제 20, 20 이렇게 한 셋이 있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는데 좀 더 많은 샘플들을 가진 셋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모아놓은 셋이 있고, 요 셋을 가지고 C 그룹만 가지고요. 이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A 그룹에다가 이 C 그룹으로 학습된 이 클래시파이어를 돌려서 레이블을 만들어요. 레이블 만들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잘 레이블 돼 있는 샘플들이라는 가정하에 얘 레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 레이블 여기 있던 애들을 에러 레이블이라고 하고, 얘로 학습한 걸로 만든 레이블을 트루 레이블이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결국 전체 셋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돌려서 그 이제 에러 레이블을 잘 찾는지 뭐 그런 것들을 봤더니 뭐 다른 방법들보다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비슷한 데이터인데, 그 이제 성인들 수입에 대한 그런 데이터인데, 이제 5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거를 보면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그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것들을 원래 데이터셋의 레이블들을 좀 버그를 좀 찾아보자라는 문제고, 마찬가지로 2,000명 남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걸로 이제 그 레이블을 다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원래 있던 레이블들이 맞았나 틀렸나 찾아주는 뭐 그런 문제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데이터는 핸드리튼 디짓을 이제 했어요. 그 엠니스트 샘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매틀랩 2017 뭐 그걸로 했대요. 그래갖고 이걸로 했는데, 원래 이제 레이블들이 잘 돼 있었겠죠. 이제 레이블들은 다 정확하게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서는 5,000개 샘플 이용을 했고, 그 500개를 트러스티드 아이템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샘플들 중에 400개를 골라서 얘는 이제 에러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임의로 사실 플립해도 되는데, 이게 실제로 어노테이터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블러된 이미지를 400개 굉장히 블러를 시킨 다음에 400개 샘플을 이제 돌려요. 그러고 났더니 133개는 미스레이블이 이제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미스레이블 샘플이라고 놓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미스레이블 샘플이 있고, 얘는 3이라고 미스레이블 돼 있고, 얘는 7이라고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제한된 방법으로 예측을 해보니까 얘는 이제 미스레이블이라고 쭉 돼 있는 거고, 얘는 미스레이블이라고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플루언스 펑션은 얘도 못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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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절반 정도만 찾았고, 요만큼은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미스레이블 잘 찾기는 했는데, 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게 미스 레이블인데 그러면 정확한 레이블이 되려면 뭔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확한 레이블이 뭔지 예측을 했더니 얘는 1일 것 같다, 2일 것 같다, 3일 것 같다. 얘는 틀렸고 꽤 많이 맞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인플루언스 니어리스트 네이버보다 여기 샘플들은 보면은 한 개 차이밖에 안 났는데 실제로는 프리시즌 리콜에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보다는 많이 좋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스 펑션보다는 조금 좋은데 얘네들이 주장하기에는 요 뒤에서 보듯이 미스 레이블 돼 있는 개수도 찾지만 사실은 코렉트 레이블을 찾아줄 수 있다. 굉장히 한 절반까지는 코렉트 레이블을 찾아줬다. 133개 중에 한 60 몇 개는 찾았대요. 그래서 뭐 근데 그 인플루언스 펑션은 70개 가량 절반 이상 찾았다고 하고 인플루언스 펑션은 그것보다 잘 못 찾았다. 그 코렉트 레이블을 잘 못 찾았다. 뭐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 사실은 약간의 리미테이션도 있고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적용이 가능한 이제 다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 트러스트 샘플을 어디에 좀 찍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한 결과들을 보였대요. 특히 언더피팅이 돼 있어서 사실은 얘가 이렇게 이제 디시즌 바운드리를 만들었는데 실제 디시즌 바운드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트러스티 샘플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이게 이상하게 동작을 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원래 다 트러스티 샘플이 맞는데 얘가 디시즌 바운드리가 이렇게 되고 얘 트러스티드 샘플이 어떻게 보면 디시즌 바운드리에서 반대쪽에 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상하게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익스트라폴레이션이 좀 잘 안 돼서 실제로 트러스트 샘플이 네, 실제로 트러스티드 샘플이 이렇게 다 제대로 실제로 트레이닝 샘플들이 다 제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러스트 샘플이 이제 다른 쪽에 위치하고 있고 얘가 그 익스트라폴레이션이 좀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도 좀 이상하게 동작을 하는 경우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얘들 같은 경우에 했을 때 또 원래 디시즌 바운드는 이렇고 얘네들이 이제 잘못 레이블 돼 있는 놈들인데 얘네들을 좀 잘 못 찾아주더라.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리포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oretically 개런티가 되냐? 예를 들어서 아까는 여기가 트러스 샘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얘 이제 누가 봐도 얘는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이고 누가 봐도 얘는 포지티브 샘플인데 요거 두 개가 트러스 샘플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어느 선까지 가야지 얘가 잘 되는 거냐? 물론 그 이제 프랙티컬리는 랜덤 샘플링 하니까 이런 근처에 나와서 잘 되는데 얘가 실제로 theoretically 개런티 되려면은 어떻게 분포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 모르니까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이건데요.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문제예요. 특히나 이 세타 괄호하고 델타에 대한 세타의 펑션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해서 러닝 하는 것만큼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 그래도 거의 러닝하는 수준으로 아이터레이션 해야 되고요. 매번. 그러다 보니까 몇천 개 수준의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는 잘 찾는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좀 느리고 하니까 아직은 큰 문제에는 적용을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결국은 여기서도 그거를 좀 극복을 해서 뭐 해야겠다 뭐 이런 걸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연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는 잘 되면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